해누리중학교 박경미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약간 긴장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아니 글쎄요, 저기 앉아서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네. 워낙 앞에 또 발표하신 선생님들이 잘하셔가지고 저도 약간 긴장이 좀 됩니다. 더욱이 또 더 긴장이 되시는 게 저희가 오늘 3일 동안 진행한 이 콘서트에 또 파이널 무대를 이렇게 장식하게 되셨는데요. 아무래도 또 긴장도 풀 겸 제가 그럼 간단한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하면은요, 가장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 크리스마스 있잖아요. 네, 혹시 선생님께서 다시 중학생으로 돌아가신다면 크리스마스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신가요? 글쎄요. 얼마 전 뉴스에서 BTS가 데몬 공연을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마치 그 공연장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역동성을 가지면서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콘서트 초대권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정말 선생님이 정말 동심으로 돌아가신, 중학생으로 돌아가신 그런 재치 있는 답변 해주셨는데요.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준비되셨죠? 네, 그럼 지금부터 3일차 중등 세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합 프로젝트 교사의 고민을 담다란 주제로 박경미 선생님께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해누리중학교 과학교사 박경미입니다. 제가 이제 1시부터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강의에 물론 학생들하고 많은 수업에서 강의를 하지만 제가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그래 저거였어, 저런 걸 내 수업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듣고 여기 앉아서도 내가 참 얻어가는 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그렇다면 나도 선생님들한테 뭔가 얻어가실 수 있는 뭔가를 제공해야 될 텐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가지고 온 박스를 하나씩 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올해 처음 융합 교육 선도 학교 신청을 계획서를 내면서 선생님들께 이렇게 교내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융합 교육 선도 학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혹시 저 혼자 힘으로는 좀 힘들고요. 같이 하실 선생님이 계신가요? 했더니 저도 좀 걱정을 했는데 과연 응답을 하신 선생님이 계셨을까요? 네,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게 선생님들도 저만큼이나 이 수업에서 어떻게 학생들하고 소통하면서 질 높은 수업을 만들어낼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시고 계시구나. 이게 바로 우리나라 교사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융합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올해 이제 중점적으로 개발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 개발이라는 의미 안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선생님들의 그 의견과 또 아이디어와 이런 어떤 실행 실천들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융합 프로젝트 하면 선생님들이 그럼 융합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뭔가 부분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를 만들 건가? 우리가 이제 수업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실질은 지식하고 개념입니다. 지식이 없는 또는 개념이 없는 수업은 뭔가 아이들이 느꼈을 때 어떤 공허함, 허전함 이런 것들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일단 지식을 습득하고 이 지식들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럼 아이들과 함께 우리 지금 사회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보자. 선생님도 고민이 많지만 아마 학생들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학생들 나름대로의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해서 어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 정서적 역량까지 함양할 수 있는, 그래서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기를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충분한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융합교육하면 모형은 크게 단계가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인식 단계죠. 이제 아이들한테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 왜 배우는지라고 하는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내 수업 안으로 끌어들이려면 호기심을 갖게 하겠죠. 그래서 이 호기심을 갖게 하는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재미있는 영상, 뭐 재미있는 실험, 또는 어떤 생각할 거리를 주는 거. 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올해 계획했던 융합 프로젝트 안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에 대해서의 고민을 가질 수 있는 문제 인식,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을 제시해주고 함께 해결하는 창의적 설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의적 설계 활동 안에는 아까 그 미래의 과학부 선생님이 발표하셨던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명으로 연결할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 설계 활동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발표하셨던 직접 만들어보는 실행도 있었고, 또 이제 과학 수업이 위주다 보니까 뭐 탐구 이런 내용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나라고 하는 소감,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작년과 올해 이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학습 환경이 바뀌면서 교사도 학생도 여기에서 적응해서 어떻게 하면 이 수업에서 무언가 배움과 가르침이 있는 수업을 만들어낼까 했을 때, 그렇다면 함께 아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프로그램 안에서 엮었는지를 저희가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건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융합 프로젝트였고요. 이제 그 안에 AI 기반 뭔가 프로그램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요. 이걸 위해서 어떻게 온 오프라인에서 환경에서 이것들을 공간과 시간을 구성해서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 온라인 저희가 흔히 했던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이제 학생들한테 어떤 문제 인식과 관련된 과제를 주고 선택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어떤 창의적 설계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발표하고, 이제 이런 게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온라인 환경에서는 어떻게 가능할까 했는데, 정말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수업을 설계하고 실제 하면서 디지털 환경이라는 게 교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런 것들이 잘 지금 갖춰져 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아직 활용이 안 되고 교사의 역량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서 이런 시도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아이들한테 온라인으로 과제를 제시하고 과제를 선택하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선택 과제별로 모둠을 구성해서 소회의실로 나누어서 각각의 모둠에서 이제 과제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전체 회의실에서 모였을 때 누가 발표할 것인가 발표를 선정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다시 전체 회의실에서 모여서 모둠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교사가 간단히 정리해주는 이제 이런 수업을 했는데 정말 실제로 오프라인과 어떤 차이점도 있고 물론 어려움도 있고 장점도 있었지만 가능하다는 걸 저희가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설계를 하는데요. 교사가 이제 수업을 설계할 때 이제 학기 초 2월 달에 이제 내가 올해 어떤 수업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수업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올해 이제 1학년하고 3학년을 맡아서 1학년 안에서 아이들이 자유학년되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
또는 이런 제한이 조금 한계가 다른 학년에 비해서, 왜냐하면 뭐 시험이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 아이들을 어떤 활동이나 생각 속으로 충분히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넣는 거죠. 처음 계획은 이 전체 한 단원을 한 학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차 시 동안 한 단원을 공부하는데 이제 크게 개념이 이제 3가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공부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먼저 융합 프로젝트가 무엇인지를 소개를 하고 이 개념들을 배우고 나서 중간중간 아이들한테 요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생활의 주변의 어떤 사례, 그걸 또 어떤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게 하고,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실제 아이들이 이제 거의 단원이 끝날 때쯤 돼서 이 아이디어를 설계하고 실행하고 발표할 수 있는, 그렇게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했던 창의 융합 프로젝트가 냄새를 구별하는 전자코라고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막상 이제 이 프로그램을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서 이제 아까 모형처럼 상황을 제시해주고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감성적 체험 활동에서 아이들이 발표하고 평가하면서, 이때 이제 평가 기준을 주고 아이들이 이제 누가 발표를 하면 이 학생이 발표한 내용이 과연 과학적 문제 해결력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했는지, 의사소통, 그다음에 아이디어가 뭔가 독창적이고 유용한가, 이런 것들을 채점 기준을 주고 거기에 맞으면 평가를 하시오 하면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처음 딱 받고 나서 좀 약간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프로그램처럼 처음에 아이들이 이제 어떤 과학 시간에 배웠던 개념과 원리들을 가지고 뭔가 이런 융합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생성을 하고 이것들을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좀 더 질 높은 산출물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목표를 세웠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앞에서 문제 상황이 그러면 좀 부족해서 그런가? 그래서 저희가 또 관련 영상을 또 보여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도 실제 여기 나오는 산출물이 저희가 교사가 생각했던 수준만큼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제 급하게 계획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경을 했느냐? 그 다음 두 번째 개념이, 첫 번째 개념은 이제 뭐 혹시 과학 선생님이 아닌 선생님이 계실까봐 제가 간단하게 그냥 뭐 증발, 확산 이런 거였다면, 두 번째 개념은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뭔가 이제 프로젝트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꿨느냐, 중간에 좀 활동을 넣었습니다. 중간에 처음에 아이들한테 과학적 원리 개념에 관한 실험을 해서 그 안에서 규칙성을 찾아내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이제 활동 1, 활동 2, 활동 3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아이들이 충분히 이 안에서 만들어 보면서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라고 하는 개념이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활동의 마지막에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작은 입자들이 어떻게 변화해서 부피가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수업 시간에 서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산출물 내고 발표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프로젝트를 저희가 학생들한테 활동지를 준 거죠. 그래서 층간 소음, 물건 배송할 때 쓰는 어떤 박스나 이런 장치, 그다음에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와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배웠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가치 있고 좀 유용한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 보자. 실제 만들기보다는 그냥 아이디어를 한번 설계해 보자고 했더니 첫 번째 했던 프로젝트보다는 두 번째 했던 이 프로젝트가 아이들한테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오고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여지나 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학생들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아이들이 충분히 그 안에서 뭔가를 배우고 느끼고 했을 때 그 안에서 뭔가 그런 자극들이 서로 연결되고 또 활성화되면서 또 그 안에서 뭔가 이게 좀 재미있구나라고 좀 느꼈을 때 아이들이 그 안에서 조금 어떤 산출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거를 저희가 이걸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활동지를 주었는데요. 그래서 아까보다는 조금 더 아이들이 좀 생각을 더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이제 세 번째 개념에 관한 활동을 이렇게 했었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한 학기를 보내고 나니까 저희가 물론 이제 이 안에서 여러 가지의 뭐 시행착오 이런 것도 있었긴 하지만 제가 막상 또 이걸 해놓고서 아이들한테 이제 저희가 1학년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고민이 시험을 보지 않고 이걸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야 된다는데 그게 뭐 학생 전체의 숫자가 뭐 50명, 뭐 20명 이러면 괜찮지만 100명이 넘어섰는데 그 학생들한테 다 개별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이 이런 이제 프로젝트 몇 개를 하니까 아이들 활동지를 받아보면 아이들마다 다 만들어낸 산출물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어떤 기록의 자료를 삼는 게 좋겠구나라고 하는 또 저희 나름대로의 얻는 산출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2학기가 돼서 2학기에는 이제 상태 변화 시 출입하는 열 에너지라는 단원을 공부하는데 1학기 때 했던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이런 융합 프로젝트를 넣었다면 이건 아예 한 학기 동안 이런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몰아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한 단원에 관한 내용을 8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자유학년제 주제 선택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서 8개의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온라인에서 그럼 아이들한테 이 융합 프로젝트의 제목이 탄소 제로 프로젝트, 탄소 제로에 도전하기 프로젝트인데 좀 어렵죠. 저희가 이제 되도록 이 제목을 뭔가 그럴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득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과학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 주변 또는 자연을 관찰하고 그 안에서 규칙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지식은 대부분 누군가가 이미 그 전에 과학자가 규칙을 찾아낸 거를 그냥 지식으로 배우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 지식보다 더 유용하게 쓰이는 지식이 있다. 그런 것들은 너희가 얼마든지 생각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자연에서 특히 뭐 어떤 동물이나 또는 식물의 어떤 구조적 특징에서 이런 걸 활용한 제품들이 우리한테 어떤 게 있는가를 소개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아이들이 어떤 느낌 이런 거를 발표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이제 프로그램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했듯이 뭐 소그룹 회의하고 전체 회의하고 이제 발표하는 시간 가졌던 것. 이제 두 번째 프로그램은 이제 뭐 사막에서 살아남기. 사막에서 만약에 아무것도 없이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할 거니? 그럼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물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거를 이제 기와와
액화를 가지고서 아이들이 이제 요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아이디어 설계 과정,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과학적 원리, 그다음에 또 그 외에 뭐가 필요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일단 이제 이 주제 선택의 장점은 2시간 연속으로 진행된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어떤 그러니까 교육 과정 안에서 반드시 어떤 그 요소와 성취 기준 이런 것들이 좀 교사가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구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한테 소개를 할 때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이런 프로그램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8개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학생들이 뭐 발표 이게 했던 자료들을 이제 모아서 이렇게 됐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마지막 이제 8차 시에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중간중간 이렇게 소감을 물어보면 탄소 제로 프로젝트 수업이 어땠니?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재미도 있었지만 힘들었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뭐였을까요? 어떤 게 아이들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있는 물건이 어떤 과학적 원리인가는 네, 그건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을 내가 배운 원리를 가지고 뭔가 조금 더 개선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는 아이들한테 실제로는 쉬운 거는 아니죠. 아까 이제 강성대 선생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이제 발명 아이디어라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계속 선생님들이 어떤 비계나 힌트를 계속 제공하고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졌다면 괜찮지만 그러니까 매 수업 시간마다 아이들이 뭔가를 뭐 실험하고 탐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교사는 요구하지만 좀 아이들한테는 좀 쉽지 않은 작업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조금 더 편하게 마지막 수업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열의 이동 방법 그러면 이제 흰 개미가 어떻게 그 안에 그 개미집 안을 일정한 온도를 바깥 온도와 달리 에어컨도 없이 전기도 없이 어떻게 했을까라는 걸 가지고 이제 보온 장치를 한번 너희가 만들어 봐라라고 해서 똑같은 박스를 줬어요. 학생들한테 5개 모둠한테 똑같은 박스를 주고 그 외에 이제 부재료를 줬습니다. 뭐 에어캡, 그다음에 뭐 알루미늄 호일, 그다음에 뭐 솜, 그다음에 뭐 신문지 몇 가지 재료를 주고 여기서 선택적으로 아이들이 가져가서 80도가 되는 물을 똑같은 시간 동안 제공을 하고 다 만들어서 20분 후에 다시 꺼냈는데 가장 온도가 높은 팀이 미션에 성공한다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막 여러 가지 각가지 막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실제로 이제 그 미션을 한 거죠. 서로 이제 경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한 모둠이 정말 다른 모둠에 비해서 굉장히 어떤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어떤 결과물을 제공을 했어요. 대부분은 좀 이제 비슷비슷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도 아마 좀 비슷비슷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뭔가 이제 다른 점이 있는데 도대체 그 모둠이 뭐가 다를까? 아이들도 궁금하겠죠. 그냥 아이들한테 뭔가를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아이들한테 뭔가 재료를 툭 주고 아이들이 뭔가를 그 안에서 막 생각해서 만들어낸 다음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자기네들 모둠하고는 뭔가 다른 정말 그런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럼 아이들은 제가 궁금해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다 그 모둠 앞에 가서 도대체 너희는 뭘로 만들었어? 이렇게 하면서 들여다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교사가 좀 참을성이 있고 인내심이 있다면 좀 더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좀 이렇게 아이들이 교사가 아무리 좋은 힌트와 비계와 많은 단계를 거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좀 그런 수업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그 동아리
동아리 아이들하고 같이 했던 거고요. 저희 학교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제가 3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매년 4월 달에 콩하고 수세미 오이를 학교 담벼락에 심습니다. 이거는 이제 심는 의미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뭐 생식, 발생, 뭐 유전 이런 걸 공부하는데 그 작두콩을 이제 키우면서 그 개념들하고 같이 작두콩이 자라는 과정에서 그 개념들을 설명해주면 훨씬 더 아이들이 내가 심은 콩이 자라고 어떻게 싹이 나고 어떻게 꽃이 피었고 어떤 열매가 맺더라라고 하면 그 개념들이 훨씬 자기 삶과 연관지어서 더 잘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아이들은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콩을 심는데 이번에는 이제 학교의 식당 앞에다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는 이유는 이제 이게 녹색 커튼이라고 해서 이 우리가 사용하는 커튼의 역할을 녹색 식물이 하는 겁니다. 뭐 자외선을 차단을 해주고 또 열의 이동 속도를 또 줄여주고 또 얘가 이제 증산 작용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기온을 낮출 수 있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이제 이런 건데 아이들한테 이걸 이제 심게 하고 이제 관찰 일지도 쓰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가지고 학생들하고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아이들이 조금 마스크가 실제로는 계속 지금 작년부터 끼면서 아이들은 이 마스크가 갖는 각 마스크 회사마다 나오는 마스크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고 어떤 게 좋은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마스크를 한번 다 모아봐라. 모아서 그 마스크가 갖고 있는 불편한 점을 찾아보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수업이 아니라 동아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3시간 동안인데 이제 미리 아이들한테 공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온라인 수업 시간에는 이제 요걸 자료를 수집하고 이제 불편한 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다시 오프라인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소회의실에서는 했었지만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른 모둠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활동 자료를 가지고 발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목표는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헤파 필터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이 마스크의 주 재료인데 그 외에 아이들이 생각한 아이들은 너무 다양한 거예요. 뭐 공기청정기처럼 뭔가 이렇게 막 가동되는 걸 이런 생각하니까 실제로 학교에서 만들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만약 이걸 메이커랑 연결했으면 좀 더 잘 만들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이런 활동들을 했었고요. 이제 세 번째 요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가 그렇다면 우리가 융합교육 선도 학교인데 뭔가 이제 그 교과 시간에 그냥 단절적으로 진행되는 개별적 프로젝트 말고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계획을 한 게 융합 도전 천문으로 우주에 펼치는 꿈다락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1학년 때 배웠던 빛과 파동, 2학년에서 배운 지구의 크기 측정, 태양계, 망원경의 원리와 이제 앞으로 3학년에서 배울 별과 우주를 서로 이제 개념을 연결지어서 아이들이 이제 관측하고 뭔가 만들고 하는 활동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과 시간에 또 했고요. 그다음에 방과 후에 천체 관측 활동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럼 아이들한테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수업을 하다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3주에 한 번씩 오프라인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겪는 고민이 아이들한테 어떤 수업 시간에 전달해 줘야 될 내용들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서 늘 시간과 어떤 공간의 한계를 느끼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뭔가 이제 교과 수업과 관련은 있지만 이런 프로젝트를 아이들한테 함께 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설득을 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들어온 게 아이들한테 이제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의 서문을 소개를 한 겁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런 걸 실제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긴 하지만 너희가 도대체 이게 수업 시간에 이걸 왜 배울까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정말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 나왔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엄청난 존재이면서 또 우주의 차원에서 보면 한 점 티끌도 안 되는 존재이자. 그렇지만 우리는 뭔가 이 세상을 살다 가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가야 되지 않니?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안에서 어떤 지식과 또 자신감 또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어떤 자연의 이치 앞에서는 어떤 겸허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마련하려고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했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아이들도 이제 처음에는 좀 약간 긴가민가 이러면서 이제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활동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신청을 받았고요. 이제 교과 시간에는 이제 망원경의 사용법 이런 거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에어로켓 만들기 그다음에 간이 망원경 만들기 활동을 한 다음에 방과 후에 이제 혹시 참여할 학생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에어로켓 경진과 그다음에 이제 7시부터 진행되는 그때 이제 계기월식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월식을 볼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습니다. 자, 모든 별로 이제 그 외부 광사를 초빙을 해서 망원경을 가지고 이제 천체 관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상황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창의적 설계 활동, 그다음에 체험 활동,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원래는 이제 아이들한테 우주 탐사선, 그다음에 관련 뭐 우주복, 달 거주 공간 만들기 이런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기말고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학기 말 프로그램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활동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원래는 수련회 교육 여행 이런 기관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선생님들이 너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희가 이번에 융합교육 선도 학교라서 융합과학 체험 뭐 프로그램 하나를 넣겠습니다 했더니 너무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온라인 시간에는 아이들한테 활동지를 주고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과학적 원리를 아이들이 자료 수집하고 어떤 자동차가 가장 빨리 갈까를 고민하게 해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자동차 만들기 수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준비됐나요? 자, 시작. 저도 가죠? 오, 잘 간다. 잘 간다. 우와.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 융합 교육에서 융합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해보니까
아이들한테 계속 이 프로그램을 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융합 프로젝트 안에서 함께 활동하고 정말 이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게 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융합 프로젝트를 과정 중심 평가 과제로 만드는 게 가장 이 프로그램을 아이들의 참여와 그다음에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산출물 이런 것들과 굉장히 영향을 미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작두콩을 키워가지고 한 알의 씨앗이 아이디어를 넘어서 가치를 입다.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과정 중심 평가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 과정 중심 평가를 융합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희가 아까 그 코스모스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융합 그 교육에 있어서 이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뭔가를 생각해내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걸 아이들이 느끼게 하려면 가장 좋은 거는 만들고 직접 실행해보고 그다음에 탐구해보고 이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는 이 활동 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아이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할 수 있도록 열어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책 안에 들어있는 글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개념들이 중간중간 들어가서 이들이 맥락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책에 들어있는 그 개념이 들어있는 문장 속에서 맥락적으로 그걸 이해하고 맥락적 기억을 형성한다면 아이들이 사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으로의 이런 책을 읽고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목을 삶의 맥락에서 알을 펼치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건 저희가 이제 작두콩을 심어서 수확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자, 실제로 여기가 이제 아이들이 직접 자기 1인 1식물을 이제 키우는 건데요. 교사 입장에서는 가장 기쁜 순간이 아이들이 심은 씨앗에서 저렇게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이 싹이 나오는 순간보다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네, 수확하는. 직접 자기가 심은 콩에서 줄기와 잎이 나오고 거기서 꽃이 나오는 그 과정까지도 그냥 선생님이 이제 뭐 수업 시간에 계속 이걸 가지고서 하니까 하는데 막상 이제 콩이 열리고 야 우리 이제 콩 수확하러 가자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도 애도 모두 네. 자, 아이들이 이렇게 수확한 콩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활동으로는 이 수확한 콩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까 한번 고민을 해봐라. 여러분이 만약에 뭐 식품 회사 CEO나 또는 뭐 화장품 회사 CEO라면 어떻게 상품을 개발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함께 만들어보는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자, 뭐 그 외에도 또 융합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뭐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을 가지고 어떻게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까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애들한테 이제 교실마다 불치는 거예요. 야, 지금부터 다음 주부터 해누리 중학교에서 생활 속 아이디어 계획 발표 대회를 할 거야. 막 그랬더니 뭐 무슨 대회? 뭐 이러면서 이거 하면 무슨 상품도 주고 막 그래. 이거 진짜 하는 거예요? 진짜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수행 평가를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자 얘들아 우리 다음 주에 과정 중심 평가할 거야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뭐 무슨 발표 대회 무슨 뭐 대회를 할 거야 이러고 하면 훨씬 더 아이들이 이제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만들어낸다고. 자, 요거는 저희가 이제 AI를 어떻게 그러면 수업에서 가지고 들어올까? AI 기반 융합 프로그램을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자극과 반응 단어를 공부할 때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람의 뇌 속 중추신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극과 반응의 원리를 그대로 활용한 거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AI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킬 건가? 지식적 개념, 그다음에 실제로 AI의 활용 도구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마지막 단계로 자 그러면 학기말 프로그램으로는 뭘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한테 미래의 학교 놀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너희가 지금 이제 코로나로 오프라인도 하고 온라인도 하지만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에 이제 편하게 젖어갈 때쯤 돼서 아이들이 정말 이 온라인 수업이 과연 아이들한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어떤 질을 확보할 수 있을 건가 이렇게 고민했을 때 뭔가 학교 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고 그 학교 안에서 여러분이 진짜 그 온라인에서 했던 많은 그런 것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함께 이제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어떤 놀이를 했을까? 그래서 이제 6세기의 어떤 그림 속에 들어있는 아이들이 놀이 안에서 지금 현재와 비슷한 놀이들이 실제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 옛날에도 이렇게 놀았어?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아이들하고 롤러코스터를 만들어 봤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하는 학교를 만들까를 만들었습니다. 자, 실제로 아이들이 그냥 자,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만들고요. 이제 실제 쇠구슬을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굴려서 착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중간에서 3회전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첫 번째 높이가 가장 높은 팀이 우와 성공 저기 얘는 잘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저희 됐어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게임 피드백 시스템을 적용해서 이런 학교를 많이 만든다면 어떤 학교를 만들고 싶니? 너희가 한번 설계를 해봐라. 그래서 일단 온라인으로 학생 작품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지를 이렇게 만들어 보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맨 마지막에 배웠던 게 유전입니다. 그래서 그 유전에서 아이들한테 생물 다양성의 의미와 기후 변화 위기에서 관련지어서 학습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당사국 총회에 참여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 건가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프라인으로 학생들하고 같이 생물 다양성 보전 캠페인을 실제로 아침에 등교맞이 시간에 반별로 20분 동안 했습니다. 이 이제 학생들이 했던 캠페인이고.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아이들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데 어떻게 줄일 거냐. 그래서 한번 손수건을 만들어서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실천 활동까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실제로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이고요. 중간중간에 저희가 어려운 점 또 이런 또 시사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쭉 했던 과정들이 아마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도 있을 거고 선생님들의 고민이나 저의 고민이나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담아내고자 했던 거는 아이들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어떤 아이들한테는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실제로는 했는데
이제 진행을 하고 보니까 늘 저희가 항상 느끼는 거는 시공간의 한계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과 또 온라인의 장점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온라인에서 했을 때는 아주 아이들이 이제 디지털 도구를 잘 사용하기 때문에 자료 수집 이런 건 잘 되지만 실제로는 한눈에 우리가 아이들이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그룹을 좀 지도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런 한계를 좀 아이들이 또 그다음에 디지털 환경에 따라서 또 약간 격차, 그다음에 산출물에 있어서의 아이들이 한 번은 교사가 어떻게 조금 더 이것들을 단계를 세분화해서 좀 촉진, 그다음에 또 비계나 뭐 힌트 이런 것들을 잘 프로그램 안에서 엮어 넣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긴 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경미 선생님의 강연이 있었고요.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혹시 강연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이 없는 관계로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경미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